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를 안 써도 잘 들리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소개받은 LG화학의 최경렬 팀장입니다. 오늘 그 키노트 스피치 강연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22년 전에 LG화학에 입사를 해가지고 20년 넘게 부분 산화 촉매, 아크릴산 촉매하고 MAN 촉매, AN 촉매를 개발하고 상업화하고 그걸 이제 공정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와 촉매 생산과 공정 적용 그리고 공정 오퍼레이션에 대한 뭐 트러블 이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많으신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발표드릴 내용들은 우리 LG화학이 그동안 이제 촉매를 개발하고 상업화해서 공정 적용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크릴계 모노머라고 하면 우리가 아크릴산, MMA, AN 이 세 가지를 아크릴계 모노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조 방법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서 어떻게 또 개발되고 적용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촉매 연구하고 상업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초체적으로 이제 상업화된 촉매가 반응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전되고 또 어떤 거동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그 촉매가 개발되고 공정 적용돼서 운전을 되는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금한 게 좀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LG화학은 지금 그 촉매 공장이 2개가 있고요. 나주에 있고 대산에 있습니다. 나주는 어떻게 보면 LG화학 그 프로세스 촉매 개발하고 상업화의 그 효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는 이제 촉매의 기본적인 그 포뮬레이션 개발이라든가 촉매 뭐 미분 반응기랑 적분 반응기를 사용해서 촉매 레시피 개발하고요. 그거를 바로 이제 촉매 공장에서 상업화 내지는 스케일업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산 공장에 저희들이 2017년, 18년, 19년에서 제가 공장 설계하고 공장이 지금 완공돼가지고 대산에서는 CNT 촉매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CNT 촉매가 시장이 굉장히 배터리 성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시 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화학은 다시 촉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LG화학이 그동안에 개발한 촉매가 어떻게 또 개선이 되고 또 새롭게 또 개발된 촉매들이 어떻게 공정에 적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아크릴산 촉매 기술은 전통적으로 일본 촉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본 촉매로부터 촉매 기술하고 공정 기술을 도입해서 86년도에 턴키 베이스에서 나주 공장에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아크릴 사업이 잘 됨에 따라서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만들었는데 3공장을 우리가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1공장을 꺼라 그러면 3공장을 건설하고 촉매 공부를 해주겠다 이런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꽤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그러면 우리도 부분 산화 촉매를 좀 개발하자. 한 10년 정도 걸려서 2000년도에 우리가 사업화를 했습니다. 뭐 사업화가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한 3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 공장에 넣어보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에 사업 생산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정말 촉매가 실험실에서 된다고 해서 스케일업 했을 때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모르고 이렇게 준비가 너무나 안 되고 그 상업화를 했구나라는 걸 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업화라는 게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에도 좀 사례가 좀 드물긴 한데요. 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 기업에서 이런 그 조인돼서 일할 것 같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크릴산은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상업화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촉매가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 공정들을 계속 짓게 됐습니다.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우리가 지금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촉매가 있다 보니까 촉매가 그 프로세스 때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아크릴산 히스토리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우리 팀에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게 MMA 촉매 개발인데 MMA 촉매는 우리가 2005년도에 R&D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200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우리 일본 촉매를 갖다 썼는데 우리가 일본 촉매하고의 어떤 그 사업을 조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단이 됐다가 16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MMA 촉매를 개발하겠다 해서 과정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MMA 촉매 국산화는 우리가 20년 6월 달에 그 여수 LX MMA 공장 2공장에 130톤을 사업 생산해서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장에서 운전되고 있는데요. 처음 그 1세대 촉매다 보니까 솔직히 해서 좀 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2, 3%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활성이 굉장히 강해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수명을 한 6개월 정도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아크릴산은 6세대까지 진행되고 있고 6세대를 개발해서 지금 장기운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또 MMA 2세대 촉매가 2025년 하반기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2세대 촉매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촉매 개발을 하고 얼마만큼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장기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2년간 풀 스케일의 파이러트를 운전해서 상업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게 저희들이 아크릴산 좀 학교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크릴산은 뭐 불포화 올레핀 중에 카르복실산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 폴리머리젠 시켜서 셋도 만들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크릴레이트를 사용해서 섬유나 페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글로벌리 그 생산 캐파는 연간 한 900만 톤 정도 됩니다. 22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촉매량이 2,7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촉매가 있는데 촉매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8년짜리가 1단계 촉매, 그리고 또 4년짜리가 2단계 촉매.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산 생산량 대비 촉매량이 적지만 거의 한 3,000배가 넘죠. 촉매량 대비 생산량이. 굉장히 촉매가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산 제법은 과거에 저희 이제 그 아스텔렌이나 에틸렌이나 아스티게스트로 과거에는 이런 걸로 이제 아크릴산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니켈 카보네이트나 HCl, 베타크로테네이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독물입니다. 유독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 이슈로서 현재는 그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전 세계 뭐 98% 이상이 프로필렌을 2단계 옥시데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필렌을 1단계 반응에서는 프로필렌이 아크릴레인으로 전환되고 2단계 반응에서는 아크릴레인이 다시 아크릴산으로 전환되는 이런 발열 반응 시스템으로 운전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프로판에서 다이렉트로 그 아크릴산을 만드는 연구가 한참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프로판에서 프로필렌 갔다가 프로필렌을 다시 그 부분산화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발열량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환율은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데 선택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상업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는 프로필렌이나 프로판 가격이 그때 당시만 해도 프로필렌 가격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수익 한 60% 50% 나오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그룹에서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불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대부분 이제 프로필렌을 사용해서 아크릴산을 만드는데 그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서스테이너블 관점이나 넷제로 그다음에 바이오 베이스나 바이오 밸런스 이런 그 아크릴산을 원한단 말이죠 고객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 투스텝 프로필렌 옵시데이션 해서 한 반응이나 뭐 원스텝 프로 이런 부분들은 뭐 COX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세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세롤이나 라이케이스나 3HPA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잘 탈수를 시켜서 앞에서 만드는 게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지만 이게 물이 빠지는 공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촉매를 쓰죠. 산촉매를 쓰면 기본적으로 이 토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토킹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전환율 선택도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룹에서 연구하고 또 이제 그 일부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 초산하고 포르말데이드를 반응시키는 거 아크릴산을 만드는데 이제 초산을 만들려면 사실은 메탄올이 그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메탄올도 이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기존 뭐 신계수 공장에서 나오는 메탄올이 아니라 바이오 밸런스 내지는 바이오 베이스의 메탄올을 사용해서 굉장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메탄올이라든가 3HP나 RTS 이걸 대량으로 지금 그 원재를 소싱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연구는 촉매 개발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여러 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메타크릴산 그 MAA 그 제조한 그 프로세스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MAA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PMMA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쓰이는 필름이라든가 그 디스플레이에 쓰는 그 디스플레이 투명도가 좋아서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 많이 쓰이고 MAA는 이게 그 ACH 공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ACH 공법이랑 아시다시피 시아노하이드린인데 왜 ACH 공정 이게 좀 그 부산물이 많고 또 굉장히 황산을 쓰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정인데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우리 그 AN을 아크릴로나이트를 만들 때 부산물로 생기는 HCN이 부수적으로 생기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CH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MMA를 만드는데 대부분 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그 아크릴로나이트릴 공정을 가지고 계시는 회사들은 ACH를 사용해서 MMA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문제는 황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좀 그 발전된 모습이 이제 UACH라고 해서 황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진 UACH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아이소틸렌 다이렉트 옥시데이션 시켜서 1단계 반응에서는 몰리 비스무스 촉매를 쓰고 2단계 반응에서 몰리 인산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요 C4 다이렉트 옥시데이션을 공정을 사용해서 하는 회사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ACH 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ACH 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C4 옥시데이션은 아이소틸렌이나 TBA 이걸 다이렉트로 1단계 반응시키고 또 2단계 반응시켜서 이제 MMA를 만들고, 이게 그 약간 특이한 건 DOE 다이렉트 옥시데이티브 에스테리피케이션의 DOE라고 하는데, 메탄올하고 에어를 반응시켜서 MMA로 반응 이런 공정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에보닉하고 아사히를 있었어요. 에보닉은 리마 프로세스, 그다음에 아사히는 메타 프로세스, 메타 프로세스에서 DOE를 쓰고 있고요. 바스프 같은 데는 또 이제 에틸렌하고 신가스를 주로 만들어서, 또 2단계에서는 또 이제 HPA 총회를 그대로 다양하게 공정 개발이 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루사이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게 이제 알파 프로세서라고 개발됐는데, 이게 전환율은 낮지만 선택도가 굉장히 좋은 총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쯔비시로 M&A 되면서 미쯔비시에서는 C4 옥시데이션 하는 프로세스, ACH, 뉴 ACH, 알파 프로세스, 미쯔비시가 MMA 시장에서는 최고의 강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시고요. 아크릴산하고 MMA는 뭐 제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하게 제조되는 공정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크릴계 촉매를 이제 상업화를 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축을 두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촉매 레시피 개발할 때는 실제 뭐 주기율 표상의 모든 원소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레디오 액티브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는 또 AN 공정에서는 우라늄 옥사이드를 사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라디오 액티브 물질 규제에 강화가 돼가지고 AN 공정에 사용하는, 특히 이제 미국의 어센드나 이런 데는 우라늄 폐기물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제 AN 촉매 우리가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번 달에 저희들이 서프를 좀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바꿔나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몰리브스무스, 다른 전해 구석들을 선정을 해서 총매를 설계하고, 이 만들어진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가 총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재현성이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공정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이제 트라이얼 에러, 실패, 어마어마한 실패를 통해서 이게 하나씩 이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공에 기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 공정들뿐만 아니라 설비들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픽스된 공정에서 만들어진 총매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크릴산 공정이나 MMA나 AN은 전부 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공정 중에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는 데는 이제 셰렌 튜브 반응기가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셰렌 튜브 반응기의 장점이자 단점이자 장점이 이 총매 반응가스 입구 쪽에서 항상 핫스팟이 생기거든요. 핫스팟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총매 수명이 결정되고 또 선택도가 또 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 총매 사이즈로 사용하지 않고요.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층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반응을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정해서는 디퓨전에 대해서 익스터널 디퓨전을 좀 많이 힌드런스를 줘서 반응을 분산시키고, 기본적으로 인터널 디퓨전에서는 총매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직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매 개발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늘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저희들이 하이 퍼포먼스, 롱라이프 총매, 또 더 중요한 건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총매가 좀 불안하고 좀 운전이 까다롭고 이러면 공정에 운전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부상물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충분히 고려해서 이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 소개를 드리면 크리스탄이나 아이소틀레인이나 그다음에 TVA를 사용해서 이제 1단계에서 전환시키는 촉매들은 몰리비스무스, 몰리코발트를 각각 그 촉매를 만드는 제도를 해보면 촉매 퍼포먼스, 활성이나 선택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각각 해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촉매인데 이게 조합이 된 그 촉매로 만들고 굉장히 이제 시너제틱 이펙트가 발현이 돼서 굉장히 우수한 촉매를 만들고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이제 그 촉매 구조 내에서 그 라티스 옥시즌 그 모빌리티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좀 제어를 할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촉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촉매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설명드린 그 몰리, 비스무스, 그다음에 철, 코발트 이런 그 촉매들이고 2단계 촉매는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2단계 촉매는 이제 아크릴산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여기 베이스는 이제 몰리, 그 바나듐, 텅스텐, 이제 폴리옥소 메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리옥소 메탈이라고 하면 몰리, 바나듐, 텅스텐 그리고 POM 물질을 사용해서 여기다 또 우리가 전이금속을 도입하게 되면 촉매 자체의 레도x 시스템이 또 살아나서 촉매가스도 생성되고 이런 메커니즘대로 벌크한 산소가 디소시에이션되고 그 격자산소가 디퓨전 돼서 지속적으로 반응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그 최근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크릴레인 전환을 하는 촉매 중에 이 수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촉매 반응에서 수분이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CO2가 일부 생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분으로 인해서 촉매가 안정이 되고 또 수분 자체가 또 보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크도 제거해주고 강하게 흡착되는 부분들도 좀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응 피드에서도 수분을 같이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면은 그 촉매 선택도 하고 활성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연구들 그게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 수분을 넣어주면 나중에 정제 과정 공정에서는 사실 또 수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팀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아예 스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촉매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모든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 그 메타크리산 2단계 촉매 헤테로폴리사이즈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캐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촉매들이 세컨더리 스트럭처로 만들어져서 이 촉매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이 그 각각 프라이머리 스트럭처하고 각각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사이에 전이금속이라든가 또 그 알칼리 메탈이라든가 수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그 서울시립대 유정석 교수님하고 DFT를 통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촉매가 강한 브레스 애시드 산이면서 또 옥시데이티브 그러니까 그 레독스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촉매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송임 이완영 교수님이나 송임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완영 교수님 박사 논문 썼던 걸로 최초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촉매 제조 과정에서 각각 그 세컨더리 스트럭처 내에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 그 3점이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두 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DFT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사실 실제 만들어 보면 같은 촉매를 계속 만든다 하더라도 촉매 활성이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정말 재현성이 우수한 촉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촉매 제조 공정은 1단계 촉매 같은 경우는
슬러리 반응에서 조종까지 여러 가지 한 4단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좀 많이 다르고요.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2단계 촉매 같은 경우도 슬러리 반응에서 만들어져서 이 부분은 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체가 있습니다. 담체가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코팅을 시켜서 제도된 촉매는 이런 반응기에 들어갑니다. 이 반응기에 들어가서 이 몰트 설투들이 순환되면서 생성된 반응 열들을 빼내주고 이 보일러에서는 열들을 스팀으로 전환시키고 그 전환된 스팀들은 그 정제 공정에 사용하는 정제 공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오프 가스들은 우리가 웨스트 가스 인시너레이터에서 처리 완전 산화 반응, 부분 산화 반응 공정, 완전 산화 반응 공정, 정제 공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1단계 촉매들이 충전되어 있고 2단계 촉매들이 충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촉매 반응 구성을 보면 핫스팟이 생기고 두 번째 핫스팟도 생기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입자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핫스팟을 제어하기 다단으로 이론적으로 여러 단을 채워서 하면 좋지만 실제 상업 현장에서 그게 실용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4년 1단계 촉매는 저희들은 4년을 썼는데 또 그리고 LG화학은 또 고부하 운전을 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할수록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매가 신경도 되고 에로전도 되고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는 실제 공장에서 말하는 촉매들이 굉장히 하드하게 일을 많이 하고 교체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촉매를 개발하고 촉매 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후배들한테는 독립운동이라고 이게 MMA 촉매도 그렇고 세계 촉매도 그렇지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기술의 지배하에 살아오거든요. 저희들이 아킬레스건은 이제 기술적으로 독립을 했고 MMA도 지금 기술 독립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25년에 완벽하게 독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그런데 혹시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많이 들었고요. 아까 처음 시작하실 적에 랩에서 연구하는 촉매하고 실제로 공정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촉매를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장 본인이 많이 느끼신 거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께 늘 이제 현장에서는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할 때 정말 촉매 개발은 ESG 관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커서라든가 또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산이나 그 프리커서로 나오는 질산, 방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유독 특별하게 리간드로 작용하는 물질을 선정하는 것보다도 컨벤션하는 것들을 선정하면 폐수 처리라든가 또 가스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비싸게 잘 만들면 좋은데 사실은 비싸게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을지는 그건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신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